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사르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 관심이 낮은 이유는 보시면 근거가 있죠. 비트가 3월 달에 72K였는데 코인베이스가 이제 앱스토어 순위에서 20등이었다. 지금 68K인데 앱스토어 순위 440등이다. 가격은 많이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가격도 가격인데 기간 조정 7개월 동안 위아래 그냥 약간 박스권 그려가지고 행보시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비트코인은 전 세계 통화랑 비교를 했을 때 기축 통화국들의 통화 바로 뒤에 6등에 위치해 있다. 사실 저는 UK보다, 그러니까 영국보다 파운드 돈보다 높은 게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거는 좀 그냥 신기하다인데 어쨌든 우리 이런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보시면 지난 5일 동안 2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됐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금 ETF가 1년 동안 들어온 자금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트 5일 동안 들어온 ETF의 자금 유입이 금 1년과 비슷하다. 이거 엄청 좀 충격적인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건 스탈리에서 이제 2억 7,210만 달러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SEC의 새로운 제출 때 밝혀졌다라는 건데 모건 스탠리는 거의 투자 은행이죠. 얘네는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갑자기 SEC의 제출을 통해서 이 비트를 갖고 있다라는 게 밝혀졌다는 건 뭐 모건 스탠리뿐만이 아니라 뭐 나중에 보면은 이제 골드만삭스도 만약에 갖고 있을 수 있고 뭐 막말로 크게 더 나아가면은 메타, 애플,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도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직접적 보유에 대해서 좀 꺼려지고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 게 싫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이제 모건 스탠리의 지분을 들고 있을 수 있죠. 회사 주식을. 그럼 모건 스탠리는 또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레치의 회사의 주식을 보면 그냥 비트코인 그 자체예요, 사실.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는 비트코인이랑 차트가 똑같이 움직이는데 비트를 사기 싫은 사람들이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레치 회사 주식을 산 거죠. 그런 식으로 우회적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결국 비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트가 오르면 그 회사의 영업 이익이 찍히기 때문에 반대로 손실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여전히 신규 고래에 대한 차트인데 신규 고래가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비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뭐 신규 고래라기보다는 아마 ETF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왜냐면 24년도에 들어서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간 걸 보면 ETF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킹피셔가 이제 청산맵을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사이트이자 그런 건데 킹피셔 말고도 청산맵은 뭐 제가 알기로는 글래스노드 이런 데도 있고 다양한 데서 지원을 하는데 어쨌든 킹피셔에서는 이렇게 비트가 오르고 내릴 거야라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요새는 뭐 비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청산맵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리면 여기까지 내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요새 단기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좀 보시면 황소에 대한 인사를 하려고 한다까 불장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킹피셔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전 지난 한 3년 동안 중에 처음 봅니다. 킹피셔도 약간 물려 있는 건지 불장을 보는 거지 일단 그러고 있고 금이 이제 선행을 좀 하는 모양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선행을 하는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금 따라가면 비트도 충분히 뭐 100만 달러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희 제목이 다음 주 신고점을 가는 이유잖아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이 지금의 장이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안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17년도처럼 25년도 내년이 펼쳐질지 그러면 이제 지금이 16년도와 같은 장이 되겠죠. 16년도가 이제 요런 장세였는데 요런 장세 그리고 17년 들어서 이렇게 간 거고 지금인데 이게 16년도 17년도처럼 이렇게 갈지 아니면 20년 21년도처럼 좀 빨리 오르고 빨리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린 중요한 건 신고점을 가는 순간부터는 17년이든 16년이든 20년이든 21년이든을 비교하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네, 차트 복귀 잠깐 하면서 가겠습니다. 수요일 날 영상이면 이날 영상인데 수요일, 목요일 정도는 일단 횡보를 하고 금요일 날 다시 오르든가 아니면 금요일까지 횡보를 하면서 우리는 67K와 9K 사이에서 마감을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드렸던 것 같아요.
69K까지는 이제 또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장이 올라서 보통 아침 9시 장에 제일 좋아하는 게 1시간 캔들로 보면요. 9시에 땅 해서 떨어져요, 일단. 15분로 볼게요. 15분로 보면 9시부터 살짝 내렸다가 한 11시부터 오르는 걸 제일 선호하는데 일단 내렸다가 저점 살짝 만들고 이제 다시 올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후 시간대는 오후 12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에 내렸다가 12시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고점을 다시 뚫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구간짜리가 오후까지는 보통은 이제 고점이 돼버리고 오후 5시까지 움직임이 별로 없다가 5시부터 살짝 내렸다가 또 밤 9시, 10시, 11시 새벽에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고 이게 보시면 약간 이때도 비슷해요. 14일 날 12시 캔들에서 쫙 올랐다가 그 다음에 그냥 횡보하면서 살짝 그냥 제자리에 거의 있었다가 그 다음에 밤 10시가 돼서야 또 쭉 올라가는 모양이 됐었죠. 아침 7시까지 올랐죠. 이러한 형식이 좀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일단 그럴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금요일 날이 사실상 요새는 주말이 오고 하면 원래 주말에 좀 움직임이 적기도 했고 뭐 금요일이 사실상 캔들의 마감, 주봉 마감이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오늘의 고점이 결국 이번 주에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69K라는 가격대는 사실 지난 21년도 불장의 끝 고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69K를 뚫어놓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 시작을 하든 69K 위에서 시작을 하든 뭐 어쨌든 어디서 시작을 하든 막 크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주말 동안 그러면 다음 주에는 자 지금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이번 주에 캔들이 8%잖아요. 지금까지가 이 고점이 캔들 시작하고 나서부터 8%인데 69K면 좀 더 올라가겠죠. 69K면은 상승률이 거의 네, 10% 정도의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번 주에. 그럼 자 다음 주가 지금에서 시작을 한다고 쳤을 때 또 10%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75K가 돼요. 그럼 신고점이에요. 사실 주봉에서 올라갈 때 10%씩 오르는 거는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추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차트 캔들의 이 하이라이트로 보면은 고점들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졌다가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기 시작한 딱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추세의 시작인가라고 이걸 현재를 자르고 여기까지를 봤을 때는 아 새로운 추세의 시작인가 모르겠는데 약간 애매한데라는 구석이 있었는데 떨어졌죠. 조정이 왔고 근데 비로소 이 조정 끝자락이 또 여기보다 저점이 올라갔고 현재 고점도 또 올라갔어요. 우리는 두 번의 컨펌을 통해서 아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가정을 지을 수 있고 그럼 새로운 추세의 시작인 걸 알겠는데 추세의 폭발은 어디냐 위로 확 터지는 건 어디냐 그거는 이제 당연히 전에 있었던 최고점 73.777K를 넘을 때고 그럼 이거를 넘는다는 가정은 어디서 생기냐 그거는 이 보라색 추세선 일봉으로 보면은 현재 구간 이 구간을 뚫어준다면 이제 새로운 추세를 확실히 위로 폭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캔들로는. 그리고 주봉 10%는 작년 10월 달에도 오를 때 보면 10%, 15%, 1%, 5%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10% 올랐다고 해서 다음 주에 10%가 또 안 오를 거라고 보장하는 게 더 웃깁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트는 다음 주를 좀 기대하자고 제가 이미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얘기를 했었죠. 다음 주를 좀 기대하고 있고 이더를 잠깐 보아할게요. 이더를 보면 4시간 캔들에서 이러한 저항선이 있어요. 보시면 2645달러 정도인데 여기를 넘으면 당연히 이 위에 꼬리를 메우러 가겠죠. 2688달러. 그리고 일봉으로 다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저항선을 살짝 막고 있고 이렇게도 저항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668달러인데 결국 중요한 건 그러면 2668점을 넘으려면 2688달러를 넘어버리는 순간부터는 이제 2728과 2817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 두 개 선이요. 그리고 만약에 2817달러를 넘어버리면 새로운 추세를 이더도 맞닥뜨리면서 쭉 올라가서 3500달러도 가고 뭐 3900달러도 가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의 캔들에 비해 지금 딱 보면 비트보다
이더가 아직까지 아래에 있죠. 추세가 터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이더가 추세가 위로 터진다는 거는 알트장이 온다라고 보면 되니까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중요하게 봤던 게 테더 차트인데요. 테더의 도미넌스 차트예요. USDT.D라고 해서 테더의 시장 지배력 차트인데, 하단 지지선을 지속적으로 지지했고, 이 지지선이 지지가 됐을 때가 언제냐? 날짜를 찍고 볼게요. 3월 12일, 6월 5일, 7월 23일 뭐 이런 식인데 이게 다 비트가 고점일 때예요.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 오르면 비트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지지를 못 받고 지지선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이런 캔들이면 캔들 모양적으로는 쭉 빠질 수 있는데, 이게 빠진다는 거는 비트가 오른다는 얘기랑 지금은 일단 같습니다. 알트장이 오기 전이니까 비트 도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 테더 도미를 보면 결국 이 테더 도미가 떨어진다는 건 비트가 오르는 거고, 사실 이 지지를 깼기 때문에 정말 신고점을 갈 근거가 하나 더 늘었다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일단 테더 도미너스는 많이 빠지면 4.35%에서 반등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 말은 뭐냐? 이 구간까지 빠졌을 때가 비트가 1차적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뚫리면 아마 알트장까지 같이 오면서 날아가는 장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비트 도미를 보면 끝도 없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비트 도미 일단 61%까지가 1차적 고점이고, 만약에 좀 빡세게 오른다면 70% 중반까지 73%, 5%까지 비트 도미가 오를 수 있다. 그럼 상대적으로 아까 본 것처럼 이더는 조금 약하고 알트는 약하고 비트는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